여러분, 한국 한중 기술국 격차가 역전됐다? 그래서 한국이 중국에 먹힌다? 여러분, 이 말이 사실일까요? 사실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한번 보시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쉽게 말하면 기술 수준 평가를 나타낸 지표입니다. 한국과 중국의 기술 차이는요, 한국이 겨우 말입니다 0.1%포인트만 앞서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떨어졌죠. 지금까지 한중 금리 차는요, 적어도 10% 넘게 차이를 보여왔거든요. 그런데 이제 0.1%포인트로 축소됐다는 뜻은 중국의 기술이 이제요 올라왔다는 뜻입니다. 심지어 어느 분야에서는 중국의 기술이 우리를 넘어섰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되면 진짜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질 겁니다. 우리가 상상했던 것 이상의 상황들이 발생이 될 거예요. 여러분, 이 지표 한번 보세요. 이 지표를 보면 진짜 그냥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자, 2020년입니다. 미국의 기술을 100으로 봤을 때 중국은 80%에 이릅니다. 대한민국은요 80.1%입니다. 겨우 0.1%포인트 0.1%포인트만 앞설 뿐이에요. 충격적이죠. 제가 봐도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그런데 이미 말입니다 중국의 기술 수준이 우리를 따라오다 못해 추월할 것이라는 예상이 이미 나왔습니다. 여러분 2018년 보세요. 2018년이면 한참 전입니다. 지금보다가도 5년 가까이 전이니까 그때 이미 말입니다 중국은 미국 기술에 대비해서 76%까지 따라왔고요. 대한민국은 76.9%였습니다. 한중의 기술 격차는 0.9%포인트였습니다. 2016년 가도 좀 비슷한 양상을 나타내지만 그래도 차이는 있습니다. 2016년에 중국은 71.1%였거든요. 우리는 78.6%였고요. 71.1%와 78.6%는 무려 7.5% 차이가 나잖아요. 그죠? 7.5%포인트가 차이가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7.5%라는 것은 쉽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예요. 그런데 급속도로 따라 붙었죠. 그 전으로 넘어가면요. 2014년이나 2012년이나 2010년까지 가면 중국과 우리의 기술 격차는 10년 차이가 났습니다. 그런데 불과 말입니다 10년 만에 지금 중국은 어마어마한 기술의 획득을 가져왔고요. 우리는 상대적으로 기술의 진보가 더뎌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충격적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문제는 이게 2020년 기준이잖아요. 2020년 기준. 2021년, 2022년이 되면 어떨까요? 이 격차가 역전되지 않았을까요? 역전됐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하면요. IMD 국가 경쟁력 순위에 따르면요. 지난해 2022년입니다. 중국은 17위입니다. 대한민국은 27위고요. 대한민국은 27위까지 떨어졌습니다. 게다가 말입니다. IMD 이러면요. 아무래도 국가 경쟁력을 종합평가하는 그런 국제기관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여기에서 평가한 것을 보면 중국의 순위가 17위고 우리가 27위라는 것은 10위 차이가 나거든요. 이것은 결국 말입니다. 역전당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역전당했다. 역전이 당하면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역전이 당하면요, 중국은 무자비합니다. 무자비합니다. 우리가 사드 보복에 겪었잖아요. 사드 보복 때. 여러분, 사드 보복 때 우리가 겪은 것을 보면 말입니다,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 2018년에 우리와 중국의 기술 격차는 0.9% 차이가 났습니다. 2016년 사드 보복이 시작됐을 때예요. 그리고 나서 2년 만에 기술이 엄청나게 진보를 했지요. 그러면서 우리한테요, 아주 엄청난 보복을 했습니다. 문화, 유통, 여행, 뭐 할 것 없이 전 분야에 대해서요, 그야말로 융단 폭격이라고 이야기할 만큼 보복을 가했습니다. 지금 그 사드 보복이 아직 안 풀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당시에 어땠습니까? 지금은 어떻습니까? 속수무책이잖아요. 그야말로 무기력한 존재로 전락했다, 뭐 이렇게까지도 이야기할 수 있지 않나요? 참 엄청난 보복 우리는 당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여러분, 사드 보복 때 이들이 보복했던 것을 감안해 보면 지금 기술 격차가 역전이 됐다면, 아마 역전이 됐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을 것 같은데, 역전이 됐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는요, 대한민국이 중국에 큰 소리를 칠 수 있는 그런 틈이 하나도 없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중국은 기본적으로 일본을 조심조심 다루거든요. 왜 조심조심 다룰까요? 일본의 기술력이 높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기술 안보를 굉장히 중시 여기기 때문에. 일본은 독일에 대해서도 굉장히 중국은 독일에 대해서도 굉장히 우호적이에요. 독일의 기술력이 중국보다가 훨씬 높기 때문에요. 그런데 우리는요, 지금 이대로라면요, 산업 어떤 경쟁력도 기술 경쟁력 하락에 의해서 밀려날 겁니다. 산업 경쟁력 자체가 말입니다. 그만큼 대한민국은 심각한 양산으로 빠질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요, 결국 말입니다, 대한민국에 당면한 최대 위기는요,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초격차 기술을 확보하지 못한 거예요. 그 때문에 산업 경쟁력마저도 이제 중국에 뒤지고 있는 현실, 결국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기술 경쟁력이 없이는요, 중국의 대접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게다가 윤석열 정부도 지금 당당한 외교를 외치잖아요. 그런데 이것은요, 기술력을 키워야 가능한 일입니다. 쉽게 말하면 중국 입장에서는 대한민국이 쓸모가 있어야 돼요. 대한민국이 쓸모가 없잖아요. 그러면 중국은 무시를 넘어서 말입니다. 무시를 넘어서, 대한민국의 무시를 넘어서 그야말로 엄청난 공격을 가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사드 보복의 어떤 그런 보복보다도 더 강력한 보복을 감행할 가능성도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제 한국이 어떤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힘이 있을까요? 사실 말입니다, 상호 존중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요, 결국 외교적인 수사일 뿐입니다. 양국 관계에 실질적인 도움이 안 됩니다. 결국은 기술의 우위를 확보를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굉장히 큰 과제로 남았습니다. 지난 5년 동안 도대체 우리는 뭐를 했는 건가요? 2016년에서 말입니다, 2020년 사이에 보면 기술이 지금 거의 7.5% 차이가 0.1% 차이로 줄어들었고요. 2022년에는 아마 역전됐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것을 보면 여러분,
진짜 무서움이 느껴집니다. 이대로라면 우리 경제는요, 중국에 먹힌다는 사실이 저는 틀리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만큼 말입니다.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우리는 기업을 적폐 세력 삼아서 그야말로 엄청나게 조졌기 때문에 기업의 경쟁력 완전히 빠졌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요, 윤석열 정부가 서둘죠. 서둘러도 될까요? 서둘러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이것을 보면요, 한국이 곧 중국에 먹힌다는 이야기가 현실적으로 사실이 되고 있습니다. 2023년 1월 1일부터 1월 20일까지 대중무역 수지가 적자입니다. 그것도 어마어마한 적자예요. 32억 4,400만 달러의 적자입니다. 이미 말입니다. 작년 5월부터 적자를 계속 유지해 왔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적자가 최대까지 갔을 때가 작년 10월에 12억 5천만 달러였거든요. 그런데 2023년 1월 1일부터 20일까지 32억 4,400만 달러까지 늘었으니 이것은 뭐 어떻게 생각하면 심각한 상황이 됐다. 한국이 곧 중국에 먹힌다는 말이 점점 현실이 될 것이다. 이런 생각 여러분은 들지 않으세요? 아마 그렇게 생각이 들 가능성 큽니다. 물론 중국이 아직까지 코로나19의 어떤 봉쇄 조치 아직도 있습니다. 게다가 지금 신규 확진자가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사망자가 어마어마하게 일어나는 바람에 소비가 그만큼 제대로 안 되는 탓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규모가 너무 큽니다. 그리고 이미 장기간 지속되고 있습니다. 장기간. 이거 이제는요, 무역수지 자체가 앞으로 말입니다. 대중무역수지는 적자가 될 가능성 굉장히 높아지는 겁니다. 저는 이것이 결국 말입니다. 충격이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만큼 말입니다. 우리 경제에 아주 최악의 상황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미 중국은요, 한국 알기를 우습게 한다 이런 거 이미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한국인이 가지는 중국 호감도 변화가 얼마나 바뀌었는지 말입니다. 중국은 동북공정을 할 당시에도요, 적어도 60%가 넘는 호감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2010년 천안함 폭침 사건이 터지면서 40%가 깨졌고요. 그리고 2015년이죠. 사드 보복이 시작됐는 2016년 17년에 시작이 됐잖아요. 그때부터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그야말로 쭉쭉 떨어져서요. 30대 중반을 기록하는 게 다였고요. 최근에는요. 2019년에서 20년까지 중국의 코로나가 발발을 하고 홍콩 민주화 사태가 발생을 하면서 22%까지 떨어졌습니다. 이 말은 여러분 중국이 우리를 그만큼 무시를 하기 때문에 중국이 우리 알기를 우습게 보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의 중국 호감도가 확 떨어진 겁니다. 저는 이 호감도가 이렇게 떨어졌다는 사실 자체 하나만 보더라도요. 중국과 우리는요. 지금 최악의 상황으로 갈 가능성 굉장히 깊어졌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어떤 호감도가 떨어지면 중국인들의 한국인에 대한 호감도도 같이 떨어지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안 그래도 적자가 엄청난 그런 상황이잖아요. 이 상황에서 적자가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내몰릴 가능성 굉장히 큽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방법은 하나입니다. 예전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예전으로 돌아가는 게 뭐죠? 자유진영의 어떤 국가들과의 연대를 굉장히 강화시켜 나가야 됩니다. 사실 미국과 일본은 굉장히 친밀하게 가까워지고 있거든요.
조 바이든 대통령하고요,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하고 이들이 정상회담을 하면서 정상회담 공동성명에 무슨 얘기가 들어가 있는지 아세요? 우리는 경제적 압박, 비시장적 정책 및 관행, 그리고 자연재해 등과 함께 위협에 맞서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결국 경제적 압박이나 비시장적 정책이나 관행, 이 말이 어딜까요? 중국입니다. 중국에 대해서 공동전선을 편다는 거예요. 이제는 공급망을 세 개의 공장 중국이 아니라 첨단 기술의 공장은 미국에, 그리고 공산품의 공장은 동남아에 만들겠다. 공급망 자체를 완전히 변화시키겠다. 여기에 미국과 일본이 함께 한다는 뜻이거든요. 저는 우리도 이 자유진영의 어떤 국가들과 연대를 강화하고요. 또 지금 중국을 탈출하면서 다변화를 꾀하고 있거든요. 이미 기업들은 먼저 움직여서 굉장히 빠른 다변화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뭐 삼성만 하더라도 중국에 휴대폰 공장 없잖아요, 이제. 그리고 휴대폰 공장은 베트남에 지어서 베트남을 생산 기지화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처럼 결국 말입니다. 자유진영의 연대와 이게 협력을 강화하면서 전 세계의 어떤 수출 다변화를 꾀하는 수밖에 방법이 없다. 그러면서 말입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초격차를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정부가 그리고 기업이 절대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이 절대 노력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죠? 지금 절대 노력을 안 하면요, 우리는 영원히 중국에 먹힐 가능성 굉장히 커집니다. 지난 5년 다 날렸습니다. 기술 개발해야 되는데 주 52시간제 도입하고요. 최저임금 어마무시하게 올려가면서 기업의 경쟁력을 다 망가뜨렸거든요. 이거 앞으로 5년 해도 회복을 못할 겁니다. 그렇지만 회복을 시키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해야 될 겁니다. 기업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우리에게 주 52시간제 중요할까요? 저는 이대로 가면요, 한국은 최악의 상황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주 52시간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더라도요, 이게 탄력적으로 운영하면서요, 그리고 주 52시간보다 더 일하는 사람들한테는 더 많은 보상을 해주면서 대한민국의 기술을 더 빨리 발전시켜 나가는 방법, 굉장히 빠른 속도로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 한 가지 예를 더 들어보겠습니다. 중국은요, SMR이라고 하나요? 초소형 원자로 이미 가동에 들어갈 준비가 다 돼 있대요. 곧 가동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원자력 기술은 대한민국이 세계 첫 번째입니다. SMR 소형 원자력 우리는 개발한 지가 오래됐어요. 그런데 우리는요, 발전소는커녕 상용화도 못 시키고 있거든요. 그런데 중국은 벌써 발전소를 만들고 곧 시운전을 한다고 하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우리는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탈원전하면서 원전 자체를 완전히 망가뜨렸거든요. 그것을 생각하면요, 중국의 어떤 발전은 이제 우리의 두려운 존재가 됐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국가 지도자들이 지금처럼 그냥 표현 쓰겠습니다. 멍청하게 대응을 해서는요, 절대 중국을 이길 수 없다. 자칫 잘못하면 중국에게 먹힌다. 저는 이 이야기 다시 한번 올리고 싶습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안타깝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안 그래도 경제 속국이라는 말을 계속 들어왔는데 앞으로는 더 심각한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두렵기도 하고요. 중국의 약진은
우리의 몰락, 대한민국의 몰락으로 이어질 가능성 지금 현재까지는요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